앞의 3번의 강의에서 IR 드롭이 생기는 현상을 실험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런 현상을 인정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전류가 크면 전해질의 위치에 따라서 배관의 전위가 다르게 측정이 되었죠. 그리고 수면에서 측정한 전위와 배관 바로 옆에서 측정한 전위도 다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방식 전류가 큰 경우에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차이가 IR 드롭이라는 것이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배관의 분극 전위, 즉 실제 방식 전위는 따로 있는데 방식 전류로 인해서 전해질 자체가 전위를 갖게 되고 측정한 값에는 이 IR 드롭이 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배관의 경우 전해질과 배관의 경계면에서 측정한 마이너스 825mV가 분극전이라고 한다면, 수면, 즉 땅 위에서 측정한 마이너스 1070mV는 IR 드롭이 포함된 전위이고, 이 차이인 245mV가 IR 드롭인데, 이 IR 드롭은 이 두 지점 사이의 전해질의 전위 차이인 겁니다. 땅이나 물과 같은 전해질에서 두 개의 지점 사이에는 전위의 차이가 있을까요? 전위의 차이가 있다면 전류가 흐릅니다. 인위적으로 전해질에 전류를 가하지 않는 한 전해질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위의 차이도 없습니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아주 넓은 범위에서는 전류가 흐르기는 합니다. 지전류인데요, 내추럴 커런트라고도 하고 텔류어리 커런트라고도 합니다. 지구는 자기장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땅 속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전류인데,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지면 몇 미터에서 몇십 미터 사이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땅이나 물 표면의 두 지점 사이에는 전위 차이가 없습니다. 꼭 표면뿐 아니고 지표면과 땅속 또는 땅속의 두 지점 사이에는 전위의 차이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전위차가 전압이죠. 전위차가 있다는 말은 전압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전위와 전압에 대해서는 기초이론 7강 전압과 전위 강의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전위차, 즉 전압이 생긴다는 건 ohm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전압 V는 전류와 저항의 곱입니다. 전류와 저항 중에 하나라도 커지면 전압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저항은 일정하죠. 모든 지점에서 땅의 저항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특정 지점에서 저항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비가 오고 나면 땅에 물이 스며드는 변화가 생겨서 저항이 일시적으로 작아지긴 하지만 동일한 상태에서 저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식을 위해서 전류를 보내게 되면 전류가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전압이 커집니다. 방식 전류로 인해서 이 두 지점 사이에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 지점 사이에도 전압이 생기죠. 그리고 이 두 지점 사이에도 전압이 생깁니다. 전해질 내의 모든 지점 사이에는 전압이 생기게 되고, 이 전압은 전류가 크면 클수록 더 커집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방식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땅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성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땅의 전위는 상대적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땅에서 생기는 전위 차이는 배관의 전위와는 상관이 없는 값입니다. 배관의 전위가 마이너스 1200mV라면 이 값은 땅의 전위를 무시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방식 전류로 인해 이 지점의 땅의 전위가 플러스 500mV라는 전위를 갖게 되면 우리가 측정하는 값은 땅의 전위까지 포함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전위가 0인 이 지점의 전위가 맞는 전위인 것이죠. 마이너스 1200mV라는 측정값은 이 지점에서 생긴 플러스 500mV라는 IR 드롭이 포함된 값입니다. 여기서 순간적으로 방식 전류를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전류가 없어짐과 동시에 IR 드롭이 없어집니다. 그럼 측정되는 전위도 IR 드롭이 없는 마이너스 700mV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스턴트 오프 포텐셜, 순간 오프 전이라는 건데 머지않아 강의를 할 겁니다. 전기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1200에서 플러스 500이 없어지면
마이너스 1700이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앞 강의 시간에 했던 이 그래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700mV가 나옵니다. 땅이 플러스 500mV의 전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1200mV의 전이가 측정되지만 이 중 500mV는 IR 드롭이라는 허수이고 실제 전이는 마이너스 700mV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제로도 방식전류 때문에 땅에서 이렇게 전이의 차이가 생길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죠. 이것도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만 가득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에 배관이 있긴 하지만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냥 땅 속에 금속체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어서 희생양극법으로 실험을 할 거기 때문에 방식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할 겁니다. 방식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는 방식 전류가 없으니까 땅의 전이를 변화시킬 만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양쪽 끝에 기준 전극을 대고 두 지점의 전이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 전극만 두 개를 가지고 전이 측정을 하는 걸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두 개의 전극은 포화 황산동이라는 같은 전극입니다. 같은 전극 사이에서는 전이의 차이가 나지 않아야겠죠. 어떤 철의 전이를 A라는 기준 전극으로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1.2V의 전이가 나왔다면 같은 철을 B라는 기준 전극으로 측정해도 똑같이 마이너스 1.2V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기준 전극 A와 B 사이의 전이 차이는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전극 자체의 전이가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 기준 전극 사이의 전이 차이를 측정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mV 차이가 나는데 2-3mV 정도는 괜찮습니다. 기준 전극에서 차이가 없어도 스트레이 커런트와 같은 다른 원인으로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기준 전극이 2-3mV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측정된 값을 정확히 하자면 이 기준 전극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극의 전이가 마이너스 3mV입니다. 지금은 방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 끝에 기준 전극을 놓고 기준 전극 사이의 전이 차이를 측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희생양극으로 방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마그네슘을 넣어놓고 배관과 연결을 했습니다. 배관의 전이는 마이너스 1780mV가 넘고 전류는 0.1mA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배관의 전이는 어디서 측정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길게 연결한 얇은 기준 전극이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준 전극이 배관의 전이를 측정하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개의 전극은 배관의 전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지점의 전이차를 측정하고 있죠. 전이차가 0인데요. 조금 전의 마이너스 3mV에서 0이 되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mV에서 0mV가 된 겁니다. 플러스 3mV만큼 전이가 바뀐 겁니다. 마그네슘의 0.1mA로 인해서 플러스 3mV의 전이 변화가 생겼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 정도는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는 미미한 정도의 변화라서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은 배관의 피복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전이는 마이너스 1780mV 정도로 양호하지만 0.1mA의 작은 전류로 방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이런 작은 전류로 전해질의 전이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복이 없는 배관을 외부전원법으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관의 전이는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이 측정용 기준 전극은 물속에 넣지 않고 바깥에 있습니다. 배관의 전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방식 전류와 두 지점의 전이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류는 0.2A가 나가고 있습니다. 두 지점의 전이 차이는 260mV입니다. 희생양극으로 방식을 했을 때의 0.1mA에서는 전이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0.2A라는 큰 전류로 인해서 260mV의 전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양극이 여기에 있으니까 전류는 이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기준 전극이 있는 두 지점 사이만을 보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겠죠.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즉, 이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이 위치는 전해질이 플러스 260mV의 전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방식 전류로 인해서 전해질이 플러스 전이를 갖게 되고 이게 IR 드롭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 실험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식 전류를 더 크게 하면 IR 드롭도 더 커지겠죠? 전류를 올려보겠습니다. 0.24A에서 295mV. IR 드롭이 더 커지죠? 더 올려보겠습니다. 0.296A에서 342mV. 0.334A에서는 377mV. 전류가 커질수록 IR 드롭은 계속 커집니다. 이번 영상은 실험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강의를 촬영을 해 놓은 건데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이 IR 드롭 강의는 영상을 편집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IR 드롭이 많이 나올 텐데 이 영상들을 떠올리면서 IR 드롭이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